오늘은 엑스로스 인젝트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핸즈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덴티폼의 설명을 드리면 26과 27이 무착 부위고요. 상악동 측벽의 두께는 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은 세 가지 핸즈온을 해볼 건데, 먼저 27번 부위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위해서는 전층 판막을 가하시는데요. 만약에 구치부에 수직 증강이나 수평 증강을 하신다면 이렇게 라비알에 치우친 수평 절개선을 주시는 게 판막의 프라이머리 클로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인접치아에 서큘러 인시전을 가합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수직 절개를 가해서 판막의 가동성을 넓히죠. 그리고 5번 페리오돈탈 라이프를 이용해서 골막을 더 확실하게 절개를 해주십니다. 특히 이렇게 5번 디스탈 같이 기존의 블레이드로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이런 5번 페리오돈탈 라이프가 훨씬 효과적인 판막 거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저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전층으로 판막을 형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27번 부위에 잔존굴이 7m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크레스탈용 드릴을 이용해서 골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골 삭제가 끝난 이후에 바나나 시린지를 이용합니다. 원래 이 제품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제가 애칭으로 부르는 바나나 시린지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으로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나나 시린지에 셀라인을 빨아들인 이후에 이 드릴링한 부위에 살짝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보는 거죠. 조명에 미러로 비춰봤을 때 셀라인이 드릴링 사이트에 고여 있으면 반짝반짝하게 고여 있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상악동 점막이 천공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만약에 천공이 되었다면 셀라인이 빠져나가서 내부가 비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천공이 안 된 걸 확인하신 이후에는 엑스로스 인젝트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하죠. 왼쪽에 들고 있는 게 합성골인 오늘의 실습 대상인 엑스로스 인젝트, 그리고 오른쪽이 바나나 시린지인데요. 이 뒤를 이렇게 뺍니다. 빼고 이걸 옮겨 담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이 두 개를 밀착을 시키셔야 돼요. 이 인젝트는 0.45, 0.75, 1.5g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사이즈는 0.75g입니다. 그 다음에 0.45g. 이렇게 옮겨 담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옮겨 담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요. 준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나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구개 측에 점막이나 볼살에 걸리지 않게 피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악 7번에 접근하기도 좋죠. 여기서 천천히 주입을 합니다. 일단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주입하는 속도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6초입니다. 6초. 성격이 아무리 급하셔도 6초 정도만 참아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리도카에 맞춰하는 정도로 천천히 주입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젝트가 모여 있고요. 상악동 내부를 쳐다보면 이렇게 주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젝트의 단 하나의 단점은 고리식재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타 TCP로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블록 형태의 고리식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종골에 콜라겐이 함유된 거죠.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인터오스 콜라겐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수화를 시킵니다. 이런 블럭 형태의 고리식재를 파우더 타입에 비해서 조작성이 좋죠.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작성이 좋은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화를 시켜 놓고요.
수화를 시켜주시고요. 한 1분 정도면 됩니다. 이거를 구멍의直径이 3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옮겨 담을 때는 잘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레이드 칼 등을 이용해서 잘라 주십니다. 이렇게 잘게直径 3mm 정도로 잘라 주십니다. 이걸 옮겨 담죠. 이렇게 옮겨 담고 핀셋이나 또는 본 패커인데요. 본 패커를 이용해서 여기다 충전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죠. 이때는 사각동 점막이 엑스로스 인젝트에 의해서 이미 거상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넣으셔도 상악동 점막이 성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끝났고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레터럴 어프로치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레터럴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레터럴 윈도우를 생각을 하시는데 레터럴 어프로치와 레터럴 윈도우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수술은 엑세로스 인젝트를 이용한 레터럴 어프로치입니다. 26번의 측벽에 레터럴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레스탈용 드릴인데 측벽의 두께에 맞게 3mm 스타퍼를 장착을 했고요.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아니고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측벽에 구멍을 뚫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측벽에 천공이 조그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엑스로스 인젝트를 갖다 대고요. 주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터럴 어프로치의 장점은 발치 당일날 상악동 고상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측벽에 주입을 하고 내부를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두 번째 이렇게 6번 부위에 내측월이 거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벽 레터럴 어프로치 인젝션으로 미디알 월까지 거상을 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인젝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재료비에 비해서 거상하는 위치가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서 측벽이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측방 주입 방법은 재료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레스타 쪽에 추가로 드릴링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스타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측벽이 거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저희가 임플란트 심을 곳 바로 하반 크레스탈 월까지는 점막이 거상이 됐고 지금 모자란 곳은 미디알 월이 거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플란트 식립할 위치에다 드릴링을 추가로 가합니다. 남아있는 인젝트를 크레스탈에다 대고 맞아 주입을 하면은 이번에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 그리고 미디알 월까지 거상이 되는 거죠. 6번에 거상이 임플란트 주위가 거상이 됐죠. 그리고 CT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시고요. 6번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콜라겐 본을 넣습니다. 그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스푼하고 본 패크를 이용해서 간단히 으깨서 다져 놓고요. 반대편에 있는 절구 공인같이 생긴 걸로 사용을 하시면 사이너스나 발치와에서 본 그래프트를 할 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측방 거상술 레터럴 어프로치의 단점은 크레스탈에 비해서 많은 재료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왜 제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먼저 하고 뒤에 이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냐면 장점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라테럴 어프로치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7번 쪽에 의도적으로 천공을 일으켜 볼게요. 좋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인 천공을 일으켜 볼게요.
자, 이렇게 천공이 됐어요. 측벽이 드디어 뚫고 나왔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서 엑스루스 인젝트를 주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7번 부위에 천공이 됐을 때 주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거상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천공이 됐다고 하면은 거상은 되지만 더 거상이 진행이 되면은 막을 뚫고 엑스루스 인젝트가 상한통 내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다시 27번의 크레스탈 쪽에 추가로 주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지는 뭐냐면, 점막에 천공이 있어도 천공이 크지 않으면 엑스루스 인젝트가 수압 거상하고 달리 주변에 사운드한 점막을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공이 있는 상황에서도 27번의 크레스탈에 다시 재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거상이 돼요. 천공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수압 거상에서는 천공이 있으면 막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데, 이 젤 타입은 특징은 천공이 있는 상황에서도 막을 거상할 수가 있고요. 레타럴을 먼저 시도한 다음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크레스탈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죠.